밤낮으로 며칠 동안 고민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써보는 글이라 두서가 없을지 모르니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간단하게 프로필을 정리해보자면 저는 30대 초중반으로 중견기업 이직 2년차입니다. 연봉은 4천 후반이고 비전이 있는 특수한 직종이라 현재도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하는 중이시고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라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도움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반대로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남친은 저와 동갑으로 외국계 기업 8년차 개발자입니다. 연봉 4천 후반이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인데 연봉을 깎고 이직한 케이스입니다. 어머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계셔서 앞으로 남친이 기약 없이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남친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반 정도 연애 중입니다. 남친 아버지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셔서 모자람 없이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는 명품도 종종 사고 지금은 팔고 없지만 외제차도 타고 다녔습니다. 학자금 대출, 집 보증금 대출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가족 간의 통화도 자주 하고 서로 아끼는 집안이었고 남친은 훤칠한 데다 다정다감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1년 반 동안 화낸 적이 없을 정도로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편이죠. 추진력 있고 경제관념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만난 지 3개월이 됐을 때쯤 서로 확신이 들었고 결혼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내년 10월쯤 결혼하자 했습니다. 남친이 술만 취하면 전화로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며 밤새 힘들게 해서 가끔 투닥거리긴 했었지만 잘 만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 아버님이 갑작스레 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충격이었지만 남친 마음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걸 알고 있었기에 투병 기간 동안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뵙지 못해 장례식 날에야 남친 가족들을 뵙고 인사를 드린 후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왔네요. 그렇게 장례식까지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머님이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가정주부시라 아버님 사업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으셨다는 거죠.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시더라고요. 회사 남친이 세무사와 유산을 정리하는데 사업 자금, 현금 서비스, 직원들의 체납된 몇 달치 임금까지 모두 합쳐서 5억이 넘는 빚이 있다네요. 빚이 꽤 될 거라는 부분까지는 가족들끼리 미리 파악을 했던 상태였기에 다 감당할 수 없다 판단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친과 6살 아래 남동생이 5억 빚을 고스란히 가져오게 됐다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팔고 어머님이 월세로 옮기기로 하셨고 가지고 있는 집 2채를 다 팔아서 빚을 갚을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는 상태라 나머지 빚은 둘이서 나누기로 했는데 그게 각각 1억 5천씩이라고 하네요. 저한테 처음 빚에 대해 얘기하며 너한테 염치 없이 같이 갚아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었고 저는 어찌됐든 당장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결혼해서 갚아 나가자. 내가 많은 도움은 못 되겠지만 네가 빚을 갚을 동안 옆에서 생활비든 뭐든 힘이 돼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미묘하게 뜨뜻미지근해진 것 같아 물어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는데 결혼 준비 얘기하는 게 힘든 거지. 그럼 나중에 천천히 할까? 그러니 솔직히 말하길
당장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답니다. 결혼을 한다면 꼭 너랑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모르겠어. 어머니도 혼자 되셨는데 혼자 두고 결혼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번 생은 결혼 같은 사치는 포기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머님이 자주 전화하셔서 아무도 없어 혼자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근데 너를 포기할 순 없으니 내후년에 결혼하는 거 어떻겠어? 그러니까 내년에 1년만 더 각자 살아보자. 하고 말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내년 2월에 둘 다 전세 계약이 만료라서 결혼 전 신혼집에 들어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도 미루자고 하네요.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신다고. 그래서 일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 기약 없이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몇 년 후 괜찮아지셔서 마트 일이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동생과 본인이 반씩 생활비를 보태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는 상관없이 본인 혼자 하겠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되지 않나요? 사실 저는 1억 5천이라는 빚 오케이입니다. 이따가도 없는 게 돈인데 같이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을 돌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정도는 괜찮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인데 생활비를 쪼개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아기가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떨까 걱정입니다. 제가 과연 남친 탓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남친도 그때 얘기하겠죠. 내가 그래서 결혼은 모르겠다고 하지 않았었냐? 이런 식으로요. 사실 남친이 한 번이라도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볼게. 조금만 같이 힘내보자. 나를 조금만 도와줘. 라고 말했다면 저는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기다려줘.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저런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미안해. 이런 말들 뿐입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좀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그만 만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제가 악착같이 일하고 부모님 손 안 벌리며 산 이유는 이렇게 제 몫이라도 잘 벌어서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항상 미안해 하시지만 그래도 나중에 제가 돈 걱정 덜하고 잘 살 수 있게 노후는 당신들이 알아서 준비하시려고 주 6일 동안 일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항상 사랑이 우선이라 생각해왔고 저희 아빠도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할 거라면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결국 돈 때문에 서로에게 미안하고 서운한 감정만 남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까 두렵기도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감 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계산을 해봐요. 남자 부모님이 살던 집도 처분하고 그 외에 집 2채도 처분했는데 남은 빚이 동생과 남자 합쳐서 3억입니다. 집을 판 금액이 2억이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사업했고 여유롭게 자랐다는데 집 3채 판 가격이 2억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부터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 말들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남자네 빚을 같이 갚고 남자네 엄마를 부양할 게 아니라 노후 준비를 아직 덜 끝낸 님 부모님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몇십 년 동안 나랑 같이 지낸 내 부모보다
고작 1년 넘게 만난 남자한테 어떻게 동정심이 더 생기는 거죠? 내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준 것도 아니고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서요. 사리 분별이 안 되나요?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한정 승인하면 되는데 무슨 빚을 떠하나요? 아버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주작이 아니라면 그 훤칠하고 다정다감하신 분한테 님보다 더 나은 여자가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 님이랑 헤어지고 싶어 대충 현재 상황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중인 거죠. 세 번째, 외국계 기업 8년차 개발자인데 연봉이 저거라고요? 남자 연봉부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남자가 님한테 집안부터 연봉까지 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님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생긴 빚도 아니고 결혼 전 남자 집 사정에 의한 빚인데 저걸 오케이 한다고요? 남자네 집 돈을 갚아줄 능력이 되면 지금도 힘들게 일하시는 내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요. 추가입니다. 따끔한 댓글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작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는데 저만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멍청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였기에 상실감이 아주 클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의문보단 안쓰럽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1년 반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2주에 한 번씩 꽃을 사오고 아프다면 어디에 있든 죽을 사서 달려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1번이었던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의심해보지 못했었네요.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상속, 포기, 한정 상속 등을 떠나서 애초에 이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네요. 댓글 중에 많이 나온 말씀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집은 남친 본가와 재개발 지역에 두 채가 있는데 위치는 광역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 채가 2억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땐 그렇구나 하고 말았었네요. 그리고 연봉은 이제까지 많은 것처럼 얘기해 왔었는데 최근에 서로 까보기로 하고 제 연봉을 먼저 얘기했더니 너보다 한 200 정도 많아. 전 회사보다 연봉을 깎아서 들어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좀 당황하긴 했었지만 친구 중에 이직하면서 연봉을 1,000만 원 깎은 경우도 있다 보니 그렇구나 했습니다. 세무사 관련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번 주말마다 본가에 가서 세무사와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일에 거쳐 남은 게 뭔지 조회했고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빚이 5억이 넘는 걸 찾아냈다 하더라고요. 해서 그걸 어떻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폭이나 한정 상속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 하시는데 제 앞으로 유산이 있는 것도 부모님이 아픈 것도 그렇다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었네요. 남친이 관련해서 저보다 알아도 더 빠삭하게 알 거라 생각하고 자세히 파보지 않았어요. 거의 2달에 걸쳐 저 얘기들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고 생각해보자는 말을 끝으로 오늘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연락을 안 했고 남친은 제 답장이 없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었는지 출근은 했는지 몸은 어떤지 체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 만나지 말고 퇴근 후에 전화로 얘기하자 했습니다. 제대로 정리하려고요. 댓글 주신 분들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서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말 다른 분들 말씀대로 남자가 유산으로 꽤 큰 돈을 받아 결혼보다는 놀고 싶고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싶어 눈이 돈 것 같아요. 근데 나쁜 놈은 되기 싫으니 여지는 남겨놓고 싶은 거죠. 나중에 좋은 여자 못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요. 나 빚 다 청산했어. 결혼하자. 하고 돌아올 수 있게. 만약 이게 맞다면 진짜 찌질하고 나쁜 놈입니다. 정리하신다고 하니 질질 끌지 말고 제대로 헤어져요. 그런 놈이랑 계속 만나면 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갑자기 잊고 있던 전 땡땡씨가 생각나네요. 그 남자 직업부터 집안, 재산까지 모든 게 사실이긴 한가요? 직접 확인해보긴 했어요. 여태 빚으로 허용 부리며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번에 터져서 저런 식으로 밑밥 까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님을 털어먹으려는 수작일 수가 있어요. 통화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하고 끝내세요. 제발 멍청하게 돈 빌려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